제 경제수학에서 자본화할 특정 또는 일반 타입금에 대한 원가의 금액에 대한 계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그 자입원가의 자본화가 어떤 의미이며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와 같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가능한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나 건설,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했을 때 건물이 이제 하나 지어질 때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에 걸쳐가지고 비용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 비용으로 투입된 것들이 3년 뒤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유형 자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데 투입된 부분이 전부 다 비용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거기에 따른 비용에 따른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 건설 중인 자산 형태를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비용으로 많이 발생했던 거, 단기 순이익이 없는 적자 상태에서 유형자산으로 되어가 또 이러한 극도의 우리가 이게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이게 자본화로 시킴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디언은 2021년입니다. 2021년도 2월 1일에 자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동기계장치는 2022년도에 6월 30일에 완성되었으며 주식회사 가디언은 기계장치의 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기계장치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업체 파업으로 2022년도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일시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제작이 지연되었다가 3월 1일부터 생산이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5월 1일 60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수령하여 기계장치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일자가 2021년도 2월 1일 날에 지출 금액은 90만원이죠. 그리고 2021년도 6월 30일자에 90만원, 2021년도 9월 30일에 또 80만원, 2022년 3월 1일 날에 60만원 해서 총 합계가 320만원. 가디언의 차입금은 다음과 2022년도에 신규로 조달한 차입금은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차입금의 인은 2021년도 1월 1일에 60만원,
상환일은 2022년 6월 30일 날에 이자율은 12% 되어져 있고요. 차입금 B는 2021년도 9월 1일 날에 96만원, 2022년 8월 30일. 차입금 C는 7월 1일 날에 60만원, 상환일은 2022년 10월 31일 날에 2%. 금 D는 2000년도 1월 1일 날에 20만원, 2020년도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날에 8%로 차입금은 모두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차입금의 인은 기계장치 제작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차입되었으며 이걸 우리는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2만원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연 9%의 이자 수취 조건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차입금 B는 역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차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만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 3% 이자 수취 조건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차입금 C와 D는 일반 목적으로 차입되었으며 일반 차입금이라죠. 차입금 C 중에서 10만원은 2021년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 8%의 이자 수취 조건으로 차입금 D는 5만원은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 7% 이자 조건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자본화 이율은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확률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연평균 지출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90만원에 대해서 보면 12분의 11로 돼야 되죠. 뭐냐면 여기 보면 2월 1일자부터 기계장치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2021년도 말까지니까 11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만원 곱하기 12분의 11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90만원 곱하기 여기 보면 6월 31일 다시 말해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니까 그것도 90만원 곱하기 12분의 6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80만원 요 80만원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해가 12월 31일까지니까 3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고 정부 보조금이 여기 있었습니다. 2021년도 5월 1일부터 60만원 정부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60만원 곱하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개월을 앞에 1, 2, 3, 4개월을 빼주고 나면 12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100만 7만 5천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2022년도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우리가 90만원, 또 여기 90만원, 여기 80만원, 그 다음 여기 60만원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동기계 장치가 2022년도 6월 30일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곱하기 12분의 6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신규로 지출되어 있는 효과도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2022년도에 3월 1일 날에도 신규로 지출된 60만원이
그래서 6월까지 말이기 때문에 6월까지라서 여기에 있듯이 6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12분의 12달에 대해서 4 이렇게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3, 4, 5, 6일. 자, 이렇게 되면 12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연평균의 지출액을 이렇게 구해주자라고 하는 홍보보조금은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화 기간 내에 연평균 특정 차입금, 자본화 기간 내에 연평균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한번 구해줘야 되겠죠. 2021년도에 자본화 기간 내에 연평균 특정 차입금은 처음에 우리가 2021년도에는 자 여기 보면 차입금에 의해 연평균이 차입금에 의해 연평균이 자 6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분의 11로 지금 되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차입금이죠. 1월 1일부터 6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60만 원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2분의 10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입금 A의 그 일시 투자액 연평균은 지금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일시 투자액 연평균이 여기 차입금 A는 차입되었으며 이 중에서 12만 원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12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치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이 있죠.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3월, 4월, 5월, 6월이죠. 6월이니까. 근데 여기가 2월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여기 5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입금 B에 대해서죠. B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차입금 B는 96만 원 적혀 있죠. 12분의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차입금 B는 12분의 4 이렇게 9월 1일,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면 8만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화 기간 내에 연평균에 대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요거는 60만원 곱하기 12분의 11에다가 12% 요것도 12% 빼기 여기 12만원에 대해서 12분의 5에다가 곱하기 9%는 여기 있죠. 9%. 그 다음에 96만원에 대해서 12분의 4에 대해서 여기 보면 5%. 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77,500원이 나오게 되죠. 2022년도에 자본화 기간 내에 연평균 특정 60만원에 대해서 12분의 6 해주고 96만원에 대해서 12분의 6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차입금비에 대한 그 일시 투자액 연평균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이 중에서 24만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 3% 예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요거는 12분의 1 해가지고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76만원이 나오게 되죠. 자본화 기간 내에 연평균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60만원에 대해서 12분의 6 곱하기 12%, 16만원에 대해서 12분의 6 곱하기 5%, 24만원에 대해서 12분의 1 곱하기 3%로 하면 59,400원이 되죠.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을 빼주게 되면 일반 차입금이 나오게 되죠. 또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보면 연평균에 대한 일반 차입금은 아까 2021년도에는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지출액이 110만 5천원에서 82만원을 빼니까 25만 5천원. 2022년도에는 연평균 차입금 120만원에서 6만원에서 44만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본화 이자율을 우리가 2022년 1년도에는 자본화 이자율은 아까 60만원에 대해서 12분의 12는 자본화 기간과 무관하게 2021년도 발생한 모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다 해줘야 돼요. 12%, 96만원에 대해서 12분의 4 곱하기 5%, 60만원에 대해서 12분의 6 곱하기 20만원에 대해서 12분의 12 곱하기 8% 여기 보면 요렇게 요거 전부 다 해주면 된다. 빼기죠. 그리고 자본화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그 투자 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특정 차입금 이자를 빼줘야 되는 거죠. 60만원에 대해서 12분의 11에서 곱하기 12%, 그 다음에 96만원에 대해서 12분의 4에다가 5% 이렇게 또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 다음 아까 전에 여기 자본화 기간과 무관하게 2021년도에 발생한 모든 차입금의 연평균 요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쭉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분모의 요거에서 이걸 빼준다는 겁니다. 자본화 기간 내에 일시 투자액에 차감하지 않은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이죠. 이걸 쭉 그러면 여기 58,000원 나누기 55만원이 나와서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구할 때는 미니멈이죠. 25만 5천원의 10.5%와 그 아까 자본화 이자율 분모금액 있죠. 사실상의 차입 기간 내에 일반 차입금 이자 58,000원 중에서 한 것을 해주죠. 한 것이 이 부분이니까 지금 26,700원.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특정 차입금 이자 77,500원에서 일반 차입금 이자 26,775원에서 104,275원. 2022년도에는 특정 차입금 59,400원과 일반 차입금 이자 45,320원에서 104,720원으로 오늘 만들어가고